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주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비가 오니까 시장도 우울해지는 모양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모습보다 더 약한 모습을 하고 있죠. 내일이 옵션 만기라는 거, 쿼드러블 워칭 데이의 흐름도 함께 가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9월 10일 날 공매도와 관련된 위반 사항 11개 증권 운용사들을 적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9월 들어서도 보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과 요 주황색 부분이 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비중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7, 80% 넘게 외국인이 공매도를 치고 있고 거기에 기관이 합작을 해서 개인은 딸랑 1,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연도별 불법 공매도 처벌받은 외국인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난데없이 공매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차익 공매도,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사항들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의 순기능과 관련된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매도도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가들은 라이트급인데,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헤비급입니다. 그 같은 링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이길 확률이 높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미국 시장, 선진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힘겨루기가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서로 일면식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상대방 부분이 어떤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공매도를 세게 치면 펀더멘털 이상으로 공매도를 쳤을 경우에 그에 반하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여의도 증권 종사하는 사람들 몇만 명 안 됩니다. 한 집 건너 두 집 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는 얼굴에 공매도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배반의 장미를 내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그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차거래 전산화를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직도 수기를 작성한다. 이 상식적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거래소나 우리 개인 투자가들, 투자자 보호가 기본적으로 목적인 금융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개인 투자의 편은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습니다. 경제기사, 경제방송, 하다못해 금융위원회도 개인 투자 편이 아니다.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기관과 외국인의 편이다. 그죠? 자, 지난 8월 23일 날 2차전지 하락 베팅 ETF가 출시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뭐예요? 특정 섹터에 대한 인버스 ETF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어제 상장이 됐죠. 그죠? 상장되면서 막 띄우잖아요. 그죠? 증권회사 역시 개인 투자가 고객들의 수익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로, 아래로, 그죠? 매매 많이 하고 수수료 많이 내고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증권기관. 우리가 고스톱 칠 때 뭡니까? 그죠? 고리 뚫는 쪽 라인이 증권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수익 내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것이 증권사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줄래요? 자, 2차 전지가 줄줄줄 떨어졌습니다. 그죠? 7월 26일 날 제가 돌직구 타임 이 방송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2차 전지를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양극재, 포스코 피처엠
이쪽 라인 부분들에 있어서 위 고점 7월 26일 고점 찍고 에코프로비엠은 벌써 그죠?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자, 그런데 첨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과 에코프로와 특히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분석 한번 제대로 안 하는 증권사들이 첨보, 그죠? 첨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많이 그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색깔별로 보면 하나증권 아시죠? 45만 4,500원 에코프로 목표가 하향 제시했었던 분이 그분이 2023년 1월 17일 날 첨보가 본격 성장에 해다 29만 2천 원에 추천을 했고 거기에 또 3월 14일 날 그리고 4월 26일 날 계속해서 3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할 거 없이 이 녹색은 유안타증권입니다. 자, 1, 4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X판으로 나왔냐면 매출이 그죠? Y와 Y 50% 감소하고 그죠? 영업이익이 91% 감소한 주식을 많이 떨어졌다고 또 추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이 떨어진 가격이 20만 원대였는데 지금 뭡니까? 14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어느 증권사 하나, 그죠? 목표가 부분을 실적이 1, 4분기도 X판, 2, 4분기도 X판인데도 계속 좋다. 그죠? 실적이 안 좋은 종목 부분이 좋다 그러고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종목 부분이 다소 리튬 가격의 하락 때문에 3, 4분기 실적에 우려가 일부 있는 부분, 그 부분, 그런 종목 부분은 계속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죠? 우리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 반성 좀 하라는 뜻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돌직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확실할 때가 있고 또 애매한 구간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방송하는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라인에서 섹터의 상승의 흐름이 확실하게 보일 때와 종목의 움직임이 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항상 기회가 있고 항상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는 거죠. 애매할 때보다 확실할 때 힘을 줘야 제대로 된 배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수업 쳐보셨잖아요. 그죠? 카드도 쳐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 패가 안 좋으면, 그죠? 그땐 다이하는 거죠? 그죠? 계속 열고를 하게 되면 파산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쓰리고의 따따블을 낼 수 있는 힘, 그거를 갖기 위해서 시장을 매일 워칭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섹터와 제대로 된 종목 부분이 어느 타이밍에 걸리냐를 봐야 되죠. 그러려면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 부분과 우리 시장 움직임 속에서 지금 에너지가 상승의 에너지가 더 크냐 하락의 에너지가 더 크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 S&P 500 미국 시장 부분도 조정, 반등, 조정, 반등 이 부분만 하고 이걸 우리가 비추세 구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시장 갈색 모습도 지금 2,500과 2,600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900을 깼죠. 자, 그런 흐름 부분들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고 중국의 불안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지난주 9월을 시작을 하면서 9월은 하락할 확률이 더 높은 부분. 그러니까 어제도 보게 되면 이번 주 내내 마찬가지죠. 어떤 섹터가 올라와서 플러스를 갖고 가면 연속성을 갖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그죠? 돌아가면서 두드려 맞는 시장 흐름이 나타난다는 건 에너지가 그만큼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제가 7대 종목,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애플, 7개 종목 부분이 시장의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 시장의 지수를 주도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7대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니까 이렇게 레벨이 높이 올라와 있는 거고, 다우지수나, 그죠? S&P 500 동일 가중을 보게 되면 여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그런 종목 부분들이 좋으니까, 호황을 보이니까, 그죠? 긴축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산업별 격차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소비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시장도 주도 섹터가 2차전지가 지금 조정 라인, 그죠? 7월 26일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 반의 조정 라인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주도 흐름 부분의 섹터가 움직이질 못하고 틈새로 테마성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헤드라인 CPI는 전달에 3.2%에서 이번 달에는 3.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핵심 코어 CPI는 다소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유가가 90불, 그죠? 이 아람코의 추가 지분 상장 그 이유와 감산, 이 이유 때문에 상승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더라도 껄쩍지근하다는 거죠. 그죠? 9월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11월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이 세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당신의 도착 시간은 언제냐라고 하면서, 그죠? 이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들 가수의 이 노래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폼으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죠. 그죠? 9월 말까지 합의되어야 하는 내년 예산안 문제, 그리고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하면서 10월부터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 그거보다 더 큰 건 미국 자동차 3사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 내일입니다. 그죠?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다행히 이 현대차 그룹은 타협이 되는 바람에 이제 오늘 그래도 소폭의 반등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건 순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동차,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인력이 3분의 1 정도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동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동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차 노동자들보다 전기차, 배터리 이쪽 라인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거를 맞추는 부분, 이런 요구 사항들이 지금 대한민국 노조보다 오히려 미국 지금 자동차 3사가 요구하는 요구안이 조금 격차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영향 또한 우리 시장의 이 자동차 2차 전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중국의 8월 CPI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주 말에 발표된 부분이 그래도 전달보다는 조금 반등했어요. 조금 반등했는데 PPI는 마이너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죠? 마이너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기대는 그렇게 크게 할 이유가 없고, 다만 수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부동산 문제로 더 급락을 하는 걸 막아주겠구나 정도에서 바라볼 관점인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화웨이 및 아이폰과 관련된 부분, 여기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을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메커니즘을 하나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계속해서 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규제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7나노급 칩을 탑재한 화웨이의 모바일 폰이 나왔고, 그죠? 그거는 획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거기에만 맞춰서 아이폰 공무원들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
그죠? 그게 애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애플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까이, 그리고 엔비디아가 매출에서 21.5%, 거기에 테슬라가 31%, 그죠?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행여나 중국의 이러한 내용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강화된다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 추이를 보아야 되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오르락내락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고. 자,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2위의 탄소세 2026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죠? 탄소세와 관련된 부분 결국 세금 매기겠다는 거죠. 그죠? 요 부분들과 연관돼서 시범적으로 10월 달부터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그죠? 철강이나 화학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 섹터 부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정가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이거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9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9월은 난해한 시장이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뭐예요? 초보 투자가가 매매를 많이 하면 뭐예요? 아웃되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은 다소의 부침이 있더라도 내 종목과 이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면서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중기 매매를 할 것이냐. 단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고, 중기는 내 섹터에 있어서 구조적 성장을 갖고 가는 종목 섹터를 저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연휴가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도 꽤 길죠. 그죠? 중국의 국경절 맞물리고 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고 9월 중순 말로 들어가게 되면 놀잡한 분위기네요. 그죠? 주식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장 흐름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하고 휴가 가니까 주시장이 안 열린다, 이런 의미보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예요? 항상 연휴가 많은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연휴가 많다는 건 불확실성이 잠재적으로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기간이 많아지고,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기간이 많을 때 대응할 수 없는 구간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 항상 보게 되면 추석이나 설 이런 연휴 앞두고는 뭐였어요? 시장이 피실한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연말 변수인 양도세피 목적 개인 순매도도 이미 땡겨서 나올 가능성도 높은 부분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내일 이제 쿼드러플 워칭데이입니다. 외국인들이 약 선물 순매도가 36,000 계약 정도 됩니다. 그죠? 선물 순매도가 36,000 계약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쿼드러플 워칭데이 앞두고 시장을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잖아요. 그죠? 6월 만기 이후에 이미 주식 매도, 선물 매도를 지속해오고 있는 외국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간 힘이 든 겁니다. 시장의 변곡점은 어느 때 나타나냐면 첫 번째가 실적 발표 때입니다. 그죠? 실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그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갈 거냐, 상승을 이어갈 거냐 하는 부분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좋게 나와도 피크아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옵션 만기입니다. 그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힘 있는 자의 포지션을 결정하고 움직여서 수렴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과 기관의 몸부림, 이런 날은 개인 투자가가 쉽게 매매하는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자, 거기에서 중공무원 아이폰 사용금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저는 단도직입적인 얘기하면 펀더멘털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죠? 판매가 중국에서 4,980만 대 작년에, 거기에 공무원과 국영기업 근무자 약 5,630만 명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5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그런 부분으로 수치로 보게 되면 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통해서 애국 마케팅을 지속하는 중국 공산당의 흐름으로 봐서, 그죠? 쉽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쪽인 거죠. 미중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만, 그죠? 아이폰 최대 생산지인 중국이 그네들의 경기,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실업률이 증가 엄청나게 했다는 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700만 명의 이 관련 인원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공산당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도 하는 게 공산당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관련, 애플 관련 우리 주요 섹터인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이런 관련주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죠. 자, 화웨이 스마트폰이 부른 후폭풍. 이 부분도 아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이 고강도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SK 하이닉스 칩 거기 들어갔다. 그죠? 그게 뭐 중고다 아니면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뭐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고강도를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 특히 SMIC가 이 7나노 칩을 만들어서 화웨이 휴대폰에 탑재를 했다면 기술 격차가 3, 5년인데 많이 따라왔다는 거고, 파운드리나 낸드 플래시 비중, 소비의 비중이 높은 중국이 자력 부분에 생산을 하게 되면 부담인 거죠. 반대로 SK 칩이 들어갔다면, 그런데 주가 반응은 들어간 SK 칩 하이닉스가 거래한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두산이 9월 11일 날 15일 날 11일부터 15일까지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을 한다고 해서 11일 날 뻥 떴죠. 그죠?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이 글자들이 다 틀렸네요. 제가 틀린 건 아닙니다. 여하튼 그 기점 이런 거죠. 대형주를 끌어올리면서 항상 이거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를 청약 21일, 22일까지니까 한 번 더 리바운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로봇 관련주 반등 들어오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추석 지나고 실적으로 넘어가면 실적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엣지 있게 대응해야 된다. 9월 FTSE 정기 변경과 관련된 수급. 그죠? 에코프로도 4천억 정도 들어오고, 그죠? 관련주들의 수급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급 패시브 자금의 이 성격상 그렇게 큰 영향, 흐름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핵심 부분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 폐지 공약, 뭐 이런 얘기했다고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또 뉴스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정확하게 뉴스를 보시면 6월 14일부터 나온 뉴스입니다. 이 뉴스. 새로운 신선한 뉴스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 이 뭐 미 대선 흐름 부분을 갖게 되는데, 후원금 모금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트럼프 영향권 크지 않다. 자, 여하튼,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10분에 아시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죠? 6시 10분에 공개 방송, 넘어가시면 됩니다. MTN 밴드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